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황금빛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삐걱 소리와 함께 열리는 순간 안에서 눈부신 빛이 흘러나왔다. 바쁜 하루 속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귓가의 행복입니다. 함께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재미로 듣는 오디오 드라마 오늘 이야기는 손주 결혼식에서 무시당한 시골 할아버지입니다. 귓가 이 행복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고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먼 길을 달려온 할아버지. 경북 깊은 산골짜기 사방이 산과 들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이곳에서 평생 농사만 지어온 할아버지는 늘 똑같은 하루를 보냈다. 새벽 닭 울음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해가 기울면 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막걸리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박하고 단출한 삶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 그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다. 손주의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는 것이었다. 에구, 우리 집에도 경사가 나는구먼.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을 늘어놓았다. 내 손주가 서울서 직장 잘 다니더니 드디어 장가를 간다 카더라. 말할 때마다 눈매가 환하게 빛났고 주름진 얼굴이 꽃처럼 펴졌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다. 무엇을 입고 가야 할까? 선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옆집 영감은 요즘은 그냥 봉투에다 돈 넣어주면 된다고.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쉽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건 남들도 다 하는 거고. 내 손주 장가 가는데 내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감춰둔 장롱 속을 뒤졌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부터 농사로 벌어 조금씩 모아온 소중한 보물이 있었다. 먼지가 수북한 배 보자기를 풀자 황금빛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손때가 묻은 금 열쇠들이었다. 할아버지는 그것들을 다시 보따리에 곱게 쌓아 넣으며 중얼거렸다. 이거면 우리 손주 집 걱정은 조금이라도 덜겠지. 결혼식 전날 밤 할아버지는 설레는 마음에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리저리 뒤척이다 새벽이 되자 결국 일어나 양복을 꺼냈다. 다리미로 꾹꾹 눌러 다려둔 양복은 수십 년 전 큰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것이었다. 구두는 가죽이 달아 새 것처럼 반짝이지는 않았지만 정성껏 닦아놓으니 할아버지 눈에는 여전히 멋스러워 보였다. 이윽고 결혼식 당일 손수건에 봉투를 곱게 접어넣고 커다란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집을 나섰다. 산골 마을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오늘 서울 가시나 보네? 손주 결혼식이라 카더라. 아이고 복 받으실 끼다. 할아버지는 민망한 듯 허웃으며 버스에 올랐다. 첫 번째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나가고 다시 시외 버스로 갈아타야 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달라졌다. 논밭이 멀어지고 빽빽한 건물과 차들이 나타났다. 할아버지는 낯선 풍경을 보며 감탄했다.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우리 때는 이런 건 상상도 못했지. 세 번째 버스를 갈아탈 무렵 긴 여정의 다리가 무겁고 허리가 쑤셨다. 그러나 손주 생각이 할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우리 손주 오늘 얼마나 듬직할꼬. 신부는 또 얼마나 예쁠꼬. 혼잣말하며 활짝 웃는 그의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설렘이 어려 있었다. 마침내 서울 예식장에 도착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화려한 건물과 번쩍이는 샹들리에 세련되게 차려입은 하객들. 할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자기 옷차림이 유난히 초라해 보였다. 낡은 양복, 해진 구두, 품에 안은 커다란 보따리. 그러나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굳세게 걸음을 옮겼다. 예식장 안은 북적였다. 신부 대기실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하객들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고 수다를 떨었다. 그 속에서 낡은 양복에 커다란 보따리를 든 할아버지는 단박에 눈에 띄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스쳐갔고 몇몇은 속삭였다. 저분은 누구시지? 시골에서 오신 친척인가 봐. 그러나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오늘 여길 온 건 내 손주 결혼을 축복해주러 온 거다. 다른 건 중요치 않다. 그렇게 그는 예식장 한 구석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리에 앉았다. 품에 꼭 껴안은 보따리를 쓰다듬으며 반짝이는 눈빛으로 손주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선과 수군거림. 예식장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할아버지는 눈부신 조명과 화려한 장식에 잠시 눈이 멀었다. 천장에는 크고 작은 샹들리에가 반짝이며 빛을 흩뿌렸고 벽면마다 꽃장식이 줄지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화려함에 잠깐 주눅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여길 온 건 손주 축하해주러 온 거지 구경하러 온 게 아니제. 그러나 그의 등 뒤로 여러 시선이 따라붙었다. 아이고, 아직도 저 양복 입으셨네. 먼 친척이 힐끔거리며 속삭였다. 수십 년 된 낡은 양복은 색이 바랬고 어깨는 약간 구겨져 있었다. 옆에 있던 다른 이도 코웃음을 치며 덧붙였다. 촌티 나게 큰 보따리는 또 뭐야? 요즘 누가 저런 걸 들고 다니나? 할아버지 품에 안긴 보따리는 눈에 띄게 컸다. 다른 하객들은 깔끔한 선물 봉투나 세련된 쇼핑백을 들고 있었기에 배 보자기로 꽁꽁 싸맨 보따리는 더욱 눈에 띄었다. 그저 할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것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낯설고 촌스러워 보였다. 심지어 며느리마저 다가와 얼굴을 찡그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그냥 오시지 괜히. 창피하게 그러셨어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할아버지의 가슴을 찔렀다. 잠시 움찔하며 발걸음이 멈췄다. 하지만 이내 그는 허 웃었다. 오늘은 우리 손주의 날이니께 내가 뭘 들고 왔든 뭘 입었든 그게 대수겠나. 할아버지는 최대한 태연한 척 구석자리로 걸어가 조심스레 앉았다. 의자에 앉으며 품속의 보따리를 쓰다듬었다. 그것만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보물이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서울 예식장에 저런 복장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저런 건 그냥 시골에서나 통하는 거지. 아무래도 혼주가 좀 챙겼어야 하는 거 아냐? 그 속삭임이 귓가에 스치며 지나갔지만 할아버지는 애써 못 들은 척했다. 그저 무대 위의 장식과 입장 준비로 분주한 신랑, 신부를 바라보았다. 한참 뒤 사회자의 멘트가 울려 퍼지고 예식이 시작됐다. 반듯한 턱시도 차림의 손주가 나타나자 할아버지의 눈은 이내 젖어들었다. 우리 손주 이렇게 늠름하게 자라졌구나. 가슴이 벅차올라 주름진 손이 절로 떨렸다.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곁에서 들려오는 쑥덕거림이 다시 마음을 핥히었다. 신랑 할아버지라는데 저런 차림으로 와도 되나? 하객들 체면이 말이 아니네. 할아버지는 순간 자신이 정말 이 자리에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보따리를 무릎 위에 더 꼭 끌어안았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다짐이 있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다. 이 보따리만큼은 내가 꼭 손주한테 전해주고야 말겠다. 그 결심이 가슴 깊이 자리하자 다시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주변의 비웃음과 수군거림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보다 더 크게 울리는 건 손주를 향한 사랑과 자부심이었다. 외로운 자리. 결혼식장은 여전히 떠들썩했다. 플래시가 번쩍이며 신랑 신부를 둘러싼 하객들이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축하의 말과 인사, 기념 촬영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그 한 구석엔 조용히 앉아있는 한 노인이 있었다. 바로 신랑의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커다란 손으로 막걸리 잔을 천천히 돌리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어쩔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결혼식 내내 누구 하나 그를 중심에 두지 않았다. 축복과 관심은 모두 젊은 신랑 신부에게만 향했고 연세 많은 노인의 존재는 그저 배경처럼 흘러가 버렸다. 아버님, 여기서 드시면 안 되는데요. 홀 서빙하던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작은 보따리와 막걸리 병이 눈에 거슬렸던 것이다. 허허, 미안하다. 시골 사람 습관이. 그래, 그냥 내 마음 달래려고 조금 가져왔지. 할아버지는 민망한 듯 웃으며 잔을 비웠다. 밥상이 차려졌지만 정작 할아버지는 혼자였다. 친척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고기를 굽고 술잔을 부딪히며 화기애애하게 대화했다. 그러나 누군가 할아버지 옆에 앉으려 하면 곧 다른 자리에 불려가 버렸다. 자연스레 할아버지 앞자리에는 빈 그릇만 덩그러니 놓였다. 저 양복 아직도 입으셨네. 보따리는
또 왜 들고 오신 거야, 에휴. 결혼식 전 들었던 수군거림이 다시금 귓가에 맴돌았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는 그 말을 밀쳐내듯 막걸리 잔을 또다시 채웠다. 손주는 하객들과 사진 찍느라 바빴다. 한 번쯤 다가와 할아버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하고 말해주길 바랐지만 손주의 눈길은 끝내 그에게 닿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멀찍이 서 신랑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좋다. 우리 손주가 이렇게 웃는 게 어디냐. 잘 사는 모습 보여주니 나는 그걸로 됐지. 막걸리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옛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손주를 등에 업고 논두렁길을 걷던 시절, 겨울이면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춥지 말라고 두툼한 솜니부를 덮어주던 기억, 여름날엔 대숲 그늘에서 손주의 땀을 닦아주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아련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지금 그는 결혼식장 한켠에서 외로운 손님이 되어 있었다. 아무도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고 잔에 술을 따라주는 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꿋꿋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바라는 건 다른 거 없다. 저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된다. 손주의 환한 웃음을 바라보며 그는 또다시 막걸리 잔을 들었다. 그 잔에는 세월이 담겨 있었고 가족을 향한 묵묵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아무리 자리가 외로워도 할아버지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풍요로웠다. 보따리 속의 비밀. 결혼식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화려한 꽃장식과 음악 속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서 신랑 신부에게 특별히 선물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순간 식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모두가 서로 눈치를 살피며 가볍게 웃고 있었을 때 구석에서 천천히 누군가가 일어났다. 바로 할아버지였다. 허리가 굽어 다소 비틀거리며 일어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몰렸다. 아이고, 저 보따리 또 열리겠네. 에휴, 창피해서 원.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다시금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며느리는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푹 숙였다. 사회자도 잠시 머뭇거리며 눈치를 봤지만 할아버지는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무대 앞으로 향했다. 양복 주머니에서 흘러내리는 세월의 주름, 커다란 보따리를 양손으로 꼭 끌어안은 모습은 어딘가 어색했지만 동시에 묘한 진중함이 배어 있었다. 내가 뭘 좀 준비해 왔지라. 그가 무대 위에 올라서자 식장은 술렁였다. 보따리 매듭을 푸는 동안 여기저기서 웃음을 참는 기침, 소리와 또 무슨 걸 꺼내려는 거야? 하는 시선이 쏟아졌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더없이 조심스럽고 진지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오래된 흰 이불이었다. 군데군데 바래고 해진 흔적이 있었지만 손수 기워진 바느질 자국이 선명했다. 이거 내 아버지 태어났을 적에 내가 직접 지은 솜니불이다. 추울까봐 밤마다 뒤집어가며 말리고 해마다 솜을 다시 틀었었지. 오늘은 내 가정을 따뜻하게 덮어주라는 마음으로 가져왔다. 순간 웃음소리는 잦아들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설명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어 꺼낸 것은 낡은 흙수저였다. 반짝이지는 않았지만 달고 달아 손때가 가득했다. 이건 우리 집이 가장 가난했을 때 내가 매일 쓰던 수저다. 밥은 늘 보리밥이었지만 그래도 꿋꿋이 버텼다. 이 수저를 주는 건 아무리 어려운 날이 와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뜻이다. 사람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비웃던 이들마저도 그의 눈빛 속 진심을 읽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보따리에서 나온 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다. 할아버지가 상자의 뚜껑을 열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내, 그리고 어린 손주를 안고 웃고 있는 가족 사진. 내가 가진 가장 귀한 보물이다. 내 할머니와 함께 살아온 세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다. 이건 물질은 아니지만 가정이란 게 무엇인지, 사랑이란 게 무엇인지 알려줄 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순간 식장은 고요해졌다. 수많은 하객들이 숨소리조차 줄이며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보따리를 접어 가슴에 안으며 말했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다. 허나 마음만은 누구보다 넉넉하다.
내 선물은 돈보다 값진 거라 믿는다. 우리 손주, 부디 서로 아끼며 잘 살아라. 말이 끝나자 신랑은 순간 울컥해 무대 앞으로 뛰어왔다. 할아버지, 그제야 그는 손주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식장에 있던 이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목소리는 자취를 감추고 오히려 조용한 감동이 파도처럼 번져갔다. 모두가 비웃던 순간 할아버지가 보따리를 풀어내자 낡고 해진 배 보자기 하나가 또렷이 드러났다. 얼룩이 군데군데 베어있고 오래된 세월의 냄새가 나는 듯한 그 모습은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폭소를 불러왔다. 세상에 저게 뭐람 고구마라도 꺼내 주시려나? 아니면 옛날 떡이라도 나오겠지. 이 귀한 결혼식장에서 저게 무슨 꼴이야? 곳곳에서 실소와 조롱 섞인 말들이 터져 나왔다. 일부는 아예 휴대폰을 꺼내들며 이거 웃기다 하듯 영상을 찍으려 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신랑의 아버지는 난처한 얼굴로 입술만 깨물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주름진 손이 조심스럽게 배 보자기를 풀어나갔다. 매듭을 하나씩 풀 때마다 그의 손끝에는 긴장과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그 안에 담긴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온 이야기인 듯 했다. 드디어 마지막 매듭이 풀렸을 때 순간 식장의 공기가 달라졌다. 배 보자기 속에서 드러난 것은 빛을 발하는 듯한 황금빛 상자였다. 크지 않았지만 정교한 장식이 새겨져 있었고 마치 오래된 보물이 품고 있던 비밀을 드러내는 듯 황홀한 광채가 흘러나왔다. 저게 뭐지? 진짜 금인가? 조금 전까지 비웃던 목소리가 사라지고 대신 놀란 탄성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가까이 있던 하객들이 눈을 크게 뜨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상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면을 연출했다. 할아버지는 상자를 들어 올리며 천천히 말했다. 이 상자는 내가 젊을 적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으로 마련한 것이요. 내 평생 농사 지으며 혹여 내 자손에게 보탬이 될 날이 오면 쓰려고 묻어둔 거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과 단호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신랑의 눈이 흔들렸다. 어릴 적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논두렁을 뛰놀던 기억, 새벽마다 밭에서 일하던 할아버지의 땀 냄새가 스쳐 지나갔다. 하객들 중 누군가는 저게 진짜 금일세 하며 중얼거렸고 또 다른 이는 감탄과 함께 박수를 치려다 멈췄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식장은 이제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고요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할아버지의 손에 들린 황금빛 상자에 꽂혀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그가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상자를 신랑 신부 앞으로 내밀며 허 웃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 하지만 이건 너희가 시작하는 새 집을 든든히 지켜줄 거다. 내 손주, 내 며느리 이거 가지고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라. 그 순간 신랑은 무대 앞으로 나와 상자를 두 손으로 받았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하객들의 표정에는 이제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다. 대신 존경과 놀라움 그리고 따뜻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조금 전까지는 시골스럽다고 외면했던 할아버지, 그러나 지금은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빛나는 존재로 서 있었다. 숨겨진 황금 열쇠.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황금빛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삐걱 소리와 함께 열리는 순간 안에서 눈부신 빛이 흘러나왔다. 그 안에는 진짜 금으로 된 열쇠 다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보물이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 반짝이며 예식장을 환히 밝혔다. 내가 젊을 적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온 금 열쇠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다. 우리 손주가 새 집을 장만할 때 보태 쓰거라. 이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그 순간 예식장은 한순간에 술렁였다. 헉, 이게 다 금이야? 세상에, 저 금 열쇠가 진짜였다고? 아버님이 이런 걸 평생 모아오셨단 말이야.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촌스럽다며 코웃음을 치던 하객들이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서로 얼굴을 확인하며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보려고 목을 길게 빼들었고 또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으며 감탄을 터뜨렸다. 할아버지는 상자 속 금 열쇠를 하나 집어들었다.
작은 열쇠였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젊은 날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상징이었다. 내가 농사 짓고 소 팔아 모은 돈, 또 남들이 놀러 다닐 때 나는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조금씩 조금씩 금을 사 모았다. 혹여 우리 자손이 힘들 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식장은 더 이상 화려한 장식이나 음악이 주인공이 아니었다. 오직 무대 위에 한 노인과 그의 손에 쥐어진 금 열쇠만이 모든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신랑은 그제야 울컥하며 앞으로 다가왔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른 채 할아버지 손을 덥석 잡았다. 할아버지, 저는 그냥 오셔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이런 걸 다 준비하셨다니. 신부 또한 눈시울이 붉어졌다. 처음엔 낯선 시골 장인의 촌스러움에 살짝 당황했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눈앞에 선 굽은 허리의 노인이 누구보다 든든하고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왔다. 하객들 사이에서도 눈물을 훔치는 이들이 보였다. 아까까지 저 보따리에 뭐가 있겠냐고 비웃던 친척마저도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다. 세상에 우리가 몰랐네. 저 속 깊은 정성을. 촌스럽다며 웃었는데 부끄럽구먼. 사회자조차 순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오늘 가장 큰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보여주신 신랑의 할아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처음에는 몇 명의 박수로 시작했지만 곧 식장 전체가 흔들릴 만큼 뜨거운 환호로 바뀌었다. 할아버지는 민망한 듯 허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에이구, 뭘 그런 걸, 난 그저 우리 손주가 행복했으면 됐지.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평생을 살아온 농부의 땀과 자손을 향한 깊은 사랑이 스며 있었다. 그 순간 결혼식장은 단순한 혼례 자리가 아니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삶의 무게,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참된 의미가 드러나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다. 뒤집힌 예식장. 할아버지가 금 열쇠를 내밀자 신랑과 신부는 서로 눈시울이 붉어져 다가갔다. 손주와 손녀는 그제야 말없이 할아버지를 끌어안았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우리 정말 몰라봤네요. 신랑의 목소리는 떨렸고 신부는 눈물을 훔치며 머리를 숙였다. 순간 예식장은 완전히 뒤집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아버지를 향했다. 아까까지는 웃고 조롱하던 하객들, 촌스럽다며 수군거리던 친척들, 며느리마저도 할아버지에게 술잔을 권하며 말을 걸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정성이라니 배우고 싶네요. 마음이 이렇게 넓은 분이라니 존경합니다. 그 사이 할아버지는 얼굴을 붉히며 손을 내저었다. 에이, 뭘 그런 걸, 내 새끼가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이라 허. 하지만 그 겸손한 말에도 하객들의 감탄은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외쳤다. 이 결혼식 오늘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만이 아니라 할아버지이십니다. 그러자 몇몇 하객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렇지, 촌스럽다더니 진짜 보물 가져오시다니. 다음엔 우리도 농사지어 금 좀 모아야겠네. 예식장 안에는 웃음과 감동이 동시에 흘러넘쳤다. 사람들은 할아버지 주변으로 몰려들며 술을 따라주고 서로 사진을 찍으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린 조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자를 바라보며 와, 진짜 금 열쇠라니 하고 감탄했다. 신랑은 할아버지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할아버지, 앞으로 제 집안일에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오늘 정말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신부도 손을 잡으며 덧붙였다.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신 줄은. 그제야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조용히 했다. 그리고는 허 웃으며 속삭였다. 얘 아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마음만은 진짜였단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나? 하객들 사이에서는 감탄과 놀라움이 이어졌다. 술을 따라주던 친척들은 이제 예전과 달리 웃으며 말한다. 아버님, 오늘은 진짜 배워갑니다. 촌스럽다며 웃던 건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예식장은 웃음과 박수, 그리고 눈물이 뒤섞인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아이들은 금 열쇠를 손에 들고 반짝거리는 상자를 열심히 바라보았고 젊은 하객들은 자신의 부모님과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잠시 눈시울을 붉혔다. 그 속에서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작은 웃음을 지었다. 주름진 얼굴과 반짝이는 눈빛에는 세월과 사랑, 그리고 묵묵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자, 이제 모두 한잔합시다. 우리 손주가 시작하는 집안이 행복하기를. 모두가 술잔을 들며 웃음꽃을 터뜨렸다. 아까까지 촌스럽다고 비웃던 순간은 이미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오늘 예식장의 주인공은 손주와 신부뿐만 아니라 세대를 넘어 감동을 준 한 노인이 되었다. 그날 예식장은 완전히 뒤집혔다. 웃음과 눈물이 섞여 어느 누구도 쉽게 잊을 수 없는 따뜻한 하루가 되었다. 마지막 웃음.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떠난 뒤 할아버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라탔다. 긴 하루 동안 쌓인 감정과 땀으로 그의 주름진 얼굴은 더욱 생생하게 빛났다. 커다란 보따리는 이미 접혀 자리 옆에 놓였고 금 열쇠와 상자의 무게가 마음속에서 한결 가벼워진 듯했다. 버스는 천천히 경북 산골 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저녁 햇살이 땅을 금빛으로 물들이며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금을 보고 놀랐지만 사실 내 진짜 선물은 내 마음이었지. 그 말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조카뻘 되는 꼬마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할아버지 진짜 금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꼬마를 바라보다가 눈빛이 반짝이며 환하게 웃었다. 그거야. 가족이지. 웃으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 값진 금보다 빛난단다. 이해했나? 꼬마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손등을 살짝 만졌다. 네, 할아버지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군요. 할아버지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웃었다. 평생을 농사짓고 땀 흘리며 살아온 그의 웃음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다. 세월의 무게와 가족을 향한 사랑이 녹아든 따뜻하고 깊은 웃음이었다. 버스가 좁은 산길을 굽이굽이 돌며 올라가자 저녁 햇살이 창밖으로 황금빛으로 흘러내렸다. 그 빛은 마치 할아버지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평생 묵묵히 살아왔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누구보다도 눈부시게 빛난 시간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꼬마는 여전히 상자 속 금 열쇠를 떠올리는 듯 작은 손을 가슴에 얹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살짝 어깨를 흔들었다. 허허, 그렇지. 진짜 보물은 돈도 금도 아니란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챙기는 마음, 그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금이란다. 버스 안에는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는 웃음과 감동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의미를 되새겼다. 할아버지는 다시금 창밖을 바라보았다. 산과 들, 황금빛 햇살, 멀리 보이는 작은 마을까지 모든 것이 평온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래, 오늘 하루는 참 좋았다. 내 손주도 며느리도 가족 모두 웃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보물은 없구나. 꼬마가 할아버지의 무릎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다음에도 꼭 함께 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눈가가 촉촉해지며 크게 웃었다. 그래, 마음만 있으면 된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서로를 아끼고 웃게 만드는 마음이지. 버스는 느리게 산골길을 내려갔다. 저녁 노을은 여전히 황금빛으로 온 세상을 물들였고 그 빛 속에서 할아버지와 꼬마, 그리고 마음속 따뜻함을 지닌 모든 존재가 함께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 할아버지의 웃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를 이어가는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온전히 느끼게 하는 빛나는 마침표였다.